계획이 많이 지체되었다. 처음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많이 맞이했고, 계획이 없던 사업자 등록증을 낸 뒤 개발자 계정을 승인받기까지 2주. 그렇게 첫 앱을 등록해서 심사받는데 또 1주가 걸린다 하여 2월 둘째 주에 첫 앱을 내겠다는데 계획과 달리 3월 둘째 주에 첫 앱이 출시될 듯하다. 10월까지 앱 최소 150개를 출시해야 하는 내 목표가 많이 빠듯해졌다. 그래서 밀린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출근했을 때도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었다.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. 역시 무리였다고나 할까? AI가 많이 발전했어도 모든 일을 대신해줄 만큼은 아니었다. 가장 문제는 화면 이동이랑 앱 구성 자체가 자동으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. 그래서 역시 자동화는 안 되는 건가 그냥 무작정 하면서 숙련도를 늘려 제작 기간을 점차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. 그리고 그날 꿈을 꿨다. 꿈에서는 방탈출을 하고 있었다. 근데 문제가 너무나 안 풀렸다. 그래서 머리를 싸매지던 나는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이미 해결했던 문제를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고, 그러자 문제가 술술 풀리는 꿈이었다. 그날 저녁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완벽한 자동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뒤 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고, 덕분에 완전한 자동화라는 강박에서 벗어났기에 생각이 자유로워져 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. 계획은 이러했다. 기존 앱 시장에 나와 있는 앱들을 AI로 분석해 도출된 기획안을 8, 90% 정도 수준으로 AI가 코딩하여 뼈대를 만들고, 세세한 사항만 내가 건드린다면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. 지금은 그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.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기획안의 퀄리티도 많이 증가함과 동시에 나도 시장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앱 개발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. 하지만 그런 기쁜 감정은 항상 잠깐만 스쳐갔다. 요새, 아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지쳐가는 기분도 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떨어졌다. 왜 그런 것일까? 나는 그 문제를 통제해서 찾았다. 이 프로젝트를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 난 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정했었다. 돈은 계획대로 잘 지켜졌다. 하지만 시간은 아니었다. 난 평일은 전부, 주말은 저녁 6시 이전까지 일하기로 했다.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난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.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. 억울함과 힘듦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군것질을 하곤 했다. 때문에 소화도 잘 안되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못하게 되어 컨디션이 망가졌다. 컨디션이 망가지니 체력이 부족해져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또 늦게까지 게임하고 나중에는 일해야 하는 시간도 게임을 하게 되었다.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루만 하자, AI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등 여러 핑계를 대며 말이다. 결국 악순환이 이어졌고, 이렇게 계속 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건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무엇보다 내가 컨디션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내 목표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질 게 분명했다. 그래서 나는 변화해야 함을 느꼈고,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습관이 뭐가 있는지 돌아봤다. 나를 망치는 건 별거 아닌 습관들이었다. 과자 먹기, 자기 전에 휴대폰 하기, 주말에 늦게 자고 낮잠 자는 버릇들, 이런 작은 약속을 어기는 행동들이 내 생각보다 크게 불어나 내 컨디션을 망치고 감정 조절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. 그래서 약속했다. 첫 번째, 군것질 하지 말기. 내가 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군것질 하면 다음날 대부분 배가 아프다. 내 컨디션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했다. 부가적으로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. 두 번째,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기. 내가 자기로 했던 시간에 자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. 거기다 휴대폰하고 자면 평소보다 잠도 빨리 못 들게 되고, 평소에는 15분에서 20분만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것 때문에 최대 1시간을 안 자기도 하니까 반드시 없애야 할 습관이었다. 세 번째, 5초 세고 바로 일어나기. 5분만 더 자야지가 회사 가는 날이 아니라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기도 하였다. 작은 시간이라도 소홀히 하는 마음이 없어야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같다. 네 번째, 11시 30분 취침, 7시 기상 지키기.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했다. 주말에 평일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꾸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휴대폰을 하며 취침을 안 지키면 기상 시간이 망가지고 피곤해 낮잠을 자게 되고, 또 주말 동안 망가진 패턴 때문에 다음 주 출근을 할 때 다시 바뀐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해서 피곤해졌다. 그래서 주말이건 평일이건 취침과 기상은 무조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 다섯 번째, 매일 기상 시간을 5분씩 당겨 최종적으로 6시 기상 후 달리기 하기.
이때 달리기는 1초만 해도 상관없으나 주 5회는 하기. 체력이 필요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했다. 현재 프로젝트는 장기전이기에 체력이 더더욱 중요했고 지금 하는 맨몸 운동도 좋지만 경험상 가장 좋은 건 역시 달리기였다. 근데 퇴근하면 내 프로젝트에 시간을 쏟아야 했기에 시간이 없어. 아침에 운동을 해야 했고 출근 전에 운동하려면 6시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. 또 난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건 가장 먼저 끝내놓는 게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라 더더욱 아침 운동을 하는 편이 좋았다. 마지막, 힘들다라는 말 한 번 하면 재미있다는 말 한 번 하기. 요새 자꾸 힘들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. 뭐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하면 스스로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. 그러다 재미있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. 1년간 이 장기 프로젝트를 해내려면 긍정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생각했다. 부정에 빠지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게 될 테니까. 힘들단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와 제어하기 힘들다면 그에 상응하는 긍정어인 재미있다를 얘기해서 부정을 조금이나마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계획을 잡았다. 5번째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5번째도 포함해 매우 간단한 약속들이다. 하지만 결국 이런 사소한 약들이 내 일상의 기분과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근래 느꼈다. 그리고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? 이런 사소한 걸 어기면 내가 그랬듯 점점 큰 약속도 어기게 되고 반대로 지키다 보면 점점 큰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겠지. 한번 잘 지키며 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겠다. 1년 만에 3,821만 6천 원을 벌겠다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.